제가 회사 없는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질문이, 요 DB 내려받아서 했는데 안 보인다는 분이 있으셔서, 네, 그거 설명하고 회사 등록 바로 들어갈게요. 네, 그래서 교재는 어디 보시면 돼요? 회계정보 시스템 운용이라고 하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는 거고요. 지금 DB 설치하는 부분은 교재 몇 페이지에 나와져 있냐면 295페이지. 그래서 295페이지에 있었던 거 사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건데, DB 설치 따로 하려고 했더니 지금 벌써 하신 분들이 있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저희 같이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에서 도서출판 배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DB가 있을 거고요. 자, 요 DB가 바탕화면에 있으시면 또는 그냥 다운로드 방에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러면 있으시면 무엇 하셔라? 얘를 더블 클릭하셔라. 근데 일단 프로그램 설치는 되어 있으셔야 되겠죠? 저희만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으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거 메시지 잠깐 옆으로 밀었어요. 자, 이 메시지가 진행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계속 설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미리 제가 보여드렸죠. 벌써 회사가 있었던 상태예요. 그쵸? 네, 회사 코드도 있고. 그러면 이 실행 파일에 중복되는 파일이 있으면 이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뜨시는 분들은 무엇 하겠다. 나 모든 파일에 덮어쓰기 적용할게 라고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하고 나서 뒤에 가서 또 실행을 하면 요 메시지가 뜨기 시작해요. 최초일 때 아무것도 없었던 맨바닥에서는 절대 이게 뜨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파일의 적용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덮어쓰기를 해버리겠어 라고 하시면 여기 덮어쓰기 체크하시면 되세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여기 모든 파일의 적용 눌러주시고 예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덮어쓰기 해버리실 분들은 고창 누른 다음에 덮어쓰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지금 현재 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zip 파일의 실행 파일로 변환한 거라서 그거 지금 풀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지금 이게 다 끝나지고 나면 이제 끝났다라고 할 것이고 DB가 저장되는 폴더가 이 폴더예요. 내 컴퓨터 안에 C 드라이브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시면 K랩 DB라는 방이 있고요. 그 방에 K랩이라는 다시 폴더가 있거든요. 그 폴더에 데이터가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무슨 부분? 자, 내 PC에 C 드라이브에 K랩 DB에 K랩 안에 당신이 지금 설치한 요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라고 해서 폴더가 자동으로 열리죠.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닫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느 부분? 자, 지금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면 요 로그인 창이 뜨잖아요, 여러분. 최초화면 로그인 창. 여기에서 누가 있다? 회사 등록. 자, 회사 등록 클릭을 해주시면 회사 등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근데 데이터를 한 번이라도 설치를 해서 했던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여러분들 들어오실 땐 그냥 요 자리에 이렇게 화면이 보일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럼 반드시 무엇 하셔라? 회사 등록 안에 가면 회사 코드 재생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사 등록에 회사 코드 재생성을 실행하셔라. 그럼 회사 코드 재생성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회사 코드 재생성 하겠냐고 묻죠. 네, 그리고 예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그 DB방이라고 했던 폴더 있죠, 여러분. 그 안에 있었던 데이터가 여기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끝나지면 회사 코드 재생성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됐을까요? 요거 안 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다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네, 맞아요. 회사가 잔뜩 생겨요, 여러분. 네, 잔뜩 생깁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같이 하실 땐 잘 하시는데 혼자서 복습하고 싶으셔서 데이터 다시 내려봐서 하시고는 그다음부터 계속 회사가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회사가 없다라고 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이걸 안 누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등록 안에 가셔서 회사 코드 재생성이라는 걸 반드시 누르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거 누르셔야만 여기 회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신 거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회사 코드 재생성까지 해서요. 요 회계 1급 DB는 일단 갖다 넣습니다, 여러분. 네, 넣어놓은 상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30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세요. 302페이지. 그래서 302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요. 자, 302페이지부터 이제 등장하는 부분이 회사 등록이거든요. 자, 회사 등록은요,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최초부터 등록하는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그러면 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한테 기본적인 DB를 제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회사 등록은 항상 수정 문제. 그리고 AT는 회사 등록 수정 문제를 거의 필수로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타만 내지 않으시면 점수를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 등록을 하실 때는요. 우리 회사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계시겠죠. 그럼 그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회사 등록에 들어가서 등록을 하고 그 회사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들 보실 때 제가 이제 교재를 어떻게 구성을 해드렸냐면 회사 등록과 관련된 필드 설명이라고 해서 항목에 대한 부분 써드렸고 입력 내용과 방법이란 걸 써드렸어요. 요걸 업무 때 참조하시면 되세요. 자격증과 지금 업무 부분은 위치가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쓰는 방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드 설명들 드려놨으니까 요거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예제를 좀 띄워놓고 필요한 부분들을 위치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드를 펴놓고 보시는 게 편하시면 그 필드 설명되어 있는 부분에 표시할 게 있으면 표시하시고 왜냐면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니까 그리고 나는 사업자 등록증 나와 있는 페이지가 보는 게 더 편하다. 그러면 이 페이지 펴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 예제에 갔더니 주식회사 배움전자의 사업자 등록증이고요. 그리고 회사 코드는 1000번이고 그리고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회계 연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에 보시면 이렇게 국세청 마크가 요즘에 나온 사업자 등록증은 이렇게 국세청 이 마크도 위에 쪽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면 이거는 또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존에는 이렇게 NTS의 국세청 글씨가 들어와져 있는데 최근에 2020년도 이후인가부터 나오는 건 지금 현재 이 무궁화 마크가 위쪽으로 붙고요. 여기 아래쪽에 국세청이라는 글씨가 붙는 거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계속 바뀌어요. 왜 이렇게 자꾸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도요. 지금 뭐 인식기호에 대한 거 허위가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 이렇게 세 칸으로 또 바꿔버렸어요. 네, 이렇게 세 칸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의 이 하단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뀌어지는 거니까 이게 맞는 건데 니네 거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럴 수는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사업자 등록증이 받던 이 회사는 누구이다? 법인이요. 그래서 법인입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있다 없다? 있네요. 과세사업자. 부가세가 없는 사업자면 면세사업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사업자 등록번호에 보시면 우리 세무서 번호, 이건 세무서 번호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세무서 번호이고 그리고 이 가운데는 개인인지 법인인지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이런 거 구분한다겠죠. 자, 81, 86, 87은 영리의 본점입니다. 그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영리법인이구나. 그리고 너는 누구이다. 우리 본점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가운데가 지점이면 법인이었을 때 영리법인의 지점은 몇 번? 85번이라는 얘기 했었죠. 이건 앞에서 다 수업했던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뒤에 5자리가 부여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검증번호로 쓰고 있다. 그래서 앞에 3자리, 가운데 2자리, 뒤에 5자리 1년 번호가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상호가 필수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여러분 상호가 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처음 받는 분들이 가끔 이상해요. 대표이사 이름은 있는데 사장님은 있는데 상호가 없던데요? 또는 박두철이 상호로 되어 있던데요? 이상할 게 없어요. 개인은 상호가 필수 요건이 아니어서요. 공란이어도 되고요. 사람 이름으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법인은 필수입니다. 절대로 공란일 수 없어요. 그래서 상호가 지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거는 법인 등기 낼 때 다 지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 배움전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근데 법인은 법인격을 부여받은 법인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이게 주민번호와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고유번호입니다. 자, 개업은 몇 년도에 했다? 2016년도에 했다. 근데 여러분 개업한 날짜하고요. 이 법인은 설립한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등기를 내고 사업자 등록을 내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의 개업연월이라는 건 사업을 개시한 날짜를 말하는데 설립하고 개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다를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다 동일하게 가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업장에 소재지가 들어오겠죠. 그런데 본점과 지점이 달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점 소재지란 부분도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종류는 업태와 종목이 기재가 돼요. 이게 무슨 부분이다?
우리가 업종이 뭐예요? 라는 게 이건 거죠. 업종.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기는 꺽쇠 표시해드렸지만 실제 사업자 등록증은요. 요 자리가 꺽쇠 표시가 아니고 요즘에 이렇게 네모칸으로 업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업태의 제조업, 종목의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몇 년도에 2016년도에 사업을 개시하면서 16년도 3월 14일에 처음 신규로 받았네요. 그럼 교부 사유가 신규예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 중간에 무엇할 수도 있다? 정정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 교부 사유에 정정 사유가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동구 마조로에서 사업을 하다가 난 천안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장을 무엇하였다? 이정하였다 라고 하겠죠. 그러면 교부 사유가 사업장 이전에 정전 사유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회계 처음 할 때 여러분 회계 기간에 대한 부분이 이런 거 얘기하면서 무슨 부분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이거 부가세 때 배우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자는 해당이 되면 여에 체크하고요. 해당이 안 되면 부에 체크합니다. 현재까지 시험에서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여부가 여인 사람으로 시험 문제는 전산과 AT는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네, ERP만 간혹 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 거래처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였다. 그래서 여라는 자리에 체크가 되어 있었다. 이거 여러분 당장 세금 계산서라든지 계산서를 무엇할 때 발급해서 줄 때 그걸 교부한다고 해요. 발급해서 줄 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가세 신고하는 장소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 부분. 그리고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다 보면 전자자가 붙었죠, 여러분. 그럼 다 이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전용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세무서에 나는 이거를 메일 주소로 쓸게요 라는 걸 등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안 한 사람들은 공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래처에 사업자 등록증을 부본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무엇 하셔야 된다?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우리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무엇 해야 된다?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네, 그거 써주셔야 내가 나한테 메일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시험은 이 부분을 물어보기도 하죠. AT는 이것도 시험 출제해요. 입력하라고 하면 입력하면 됩니다. 업무는 필수예요, 여러분. 근데 전사는 희박입니다. 거의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뒤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성동구에서 사업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동세무서에서 등록하고 세무서장한테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부분. 그러면 이런 정보를 가지고 무엇하자? 회사 등록하자. 저희는 프로그램 최초 등록한 거로 갈 거니까 메인 창에서 무엇하자? 회사 등록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회사 등록하는 화면이 들어오죠. 저희는 회사 코드 재생성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한가득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 회사도 없겠죠. 자, 맨 하단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회사 코드 몇 번이요? 1000번. 그러면 1000번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여러분 코드라는 걸 넣어요. 근데 이 코드를 입력할 때 조심하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입력해서 저장된 코드는 지금 그 메뉴에서 코드를 변경할 수는 없어요. 네, 변경을 못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쓰는 프로그램들, 실무 버전은 이걸 바꿀 수 있는 기능 탭들이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근데 교육 버전은 지원이 안 된다고 보신 게 맞아요. 그래서 한번 등록한 코드는 무엇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코드 잘 만드셔야 되겠죠. 자, 회사명은 현재 주식회사 배움전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무엇 하셔라? 오타 내지 마시고 입력하셔라. 그래서 우리는 주식회사 배움전자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법인인지 개인인지 우리 법인 사업자 여러분, 그러면 1번 법인 선택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미사용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가 회사를 등록해서 그리고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세무대리인 출신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저는 세무대리인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회사는 50개입니다. 근데 그 50개 중에 올해 2군데가 폐업을 했대요. 근데 폐업했어도 여러분 과거의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 코드를 지우시는 게 아니라 지금 더 이상 쓰지 않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럼 무엇한다? 미사용으로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미사용으로.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사용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사용. 자, 그리고 회계 연도에 갑니다. 그럼 현재 회사를 설립한 지 몇 년 차이냐?
그거를 기수라고 하겠죠. 우리 회사는 몇 년도에 설립했어요, 여러분? 2016년도에 설립했죠. 그죠? 개업이 2016년도. 자, 회계 연도는 언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럼 여러분 2016년도가 1기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손가락으로 세시면 되네요. 16년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자, 그러면 현재 올해 기수는 몇 기다? 6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자리에 6기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이라고 치시고요. 엔터. 그리고 2021년도 그리고 0101 그리고 엔터 치시면 0101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무슨 부분? 2021년 12월 31일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은 앞에 시작하는 점을 넣어주시면, 기초를 넣어주시면 기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원리로 되어 있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옆에 ED라고 하는 부분 옆에 보시면 우리 말풍선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 코드 도움이 있었네요. 자, 이 코드 도움을 누르시면 무엇 할 수 있다? 시작 전과 끝나는 걸 여기서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세무사랑 2는 매우 불편하다예요. 네, 불편해서 전 권장 안 하고요. 스마트 A라든지 또는 더존의 ERP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달력 버튼이 지금 특허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쓰면 다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능은 제가 볼 땐 누구도 따라하지 못할 것 같고요. 일정 기간 동안은. 근데 거기는 드래그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분기별 선택도 가능하고요. 1년 선택도 가능하고요. 월 선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키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 세무사랑은 현재 불편한 키더라고요. 아무래도 동일하게 만들지 못해서 이렇게까지밖에 개발을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날짜 버튼은 지금 현재 더존이 제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력 버튼 활용도 가능하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넣을게요. 등록번호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번호가 사업자 등록번호이죠, 여러분. 그러면 번호는 206-81-45792라고 넣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올바르게 들어갔죠, 여러분? 네,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요 부분에 가셔서 제가 일단 오타를 한번 내볼게요. 그러면 206에 81-45792라고 넣어야 되는데 3으로 넣어볼게요. 자, 그랬더니 메시지가 뜹니다. 당신이 입력한 사업자 번호는 잘못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컴퓨터는 매우 똑똑한 거죠. 그래서 번호에 오류가 있으면 입력할 때부터 잡아요. 근데 입력 허락하겠네요. 저는 이해할 거예요. 자, 그러면 빨갛게 띄워줍니다. 이왕이면 빨갛게 띄울 거면 그냥 새빨갛게 띄우면 될 것 같은데 색이 좀 바람 빨간색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의 성격인 이런 적색 경보가 뜨면 번호가 잘못됐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사업자 등록번호가 잘못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거나 법인등록번호가 잘못되면 이게 벌써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이 번호의 체계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있으면 저렇게 적색 경보를 뜹니다. 그럼 반드시 무엇 하셔라? 적색 경보 해지시켜 주셔야 돼요. 주민번호가 일부분이 지금 적색 뜨는 게 있대요. 네, 2022년도 하반기에 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입력할 때 일정 프로그램에선 적색이 뜨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프로그램에 안내 메시지가 들어와요. 몇 년 이후 출생자의 적색이 뜨는 건 주민등록번호하고 비교해봐서 맞다라면 그대로 신고해도 하자가 없다 이렇게 뜹니다. 네, 지금 그런 경우들의 프로그램들이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더존 ERP 프로그램이 실무형에서 지금 그렇게 뜨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프로그램들은 내용을 맞춰보시고 올바르다면 그대로 패스합니다. 자, 지금 저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다시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넣어주시고요. 법인 등록번호 여기 하단에 있죠, 여러분? 요거 넣을게요. 그러면 그대로 입력. 자, 110-111-2569-741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대표자 이름은 누구이다? 박두철 씨입니다. 그러면 대표자 이름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가끔씩 여러분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은 영문으로 넣으면 되냐고 물어보세요. 아니요, 여러분. 그냥 한글로 풀어 넣으셔야 돼요. 영문으로 넣으시면 세금 신고할 때 문제 생겨요. 시험이 냈냐? 아니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업무적으로만 필요한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영문으로 되어 있는 대표자가 있다라면 반드시 신고할 때 프로그램에 넣으실 땐 한글로 풀어 쓰셔라.
네, 그냥 있는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자 주민번호가요, 세금 신고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부분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대표자 주민번호도 반드시 넣습니다. 실제 회계 담당자들은 회사의 대표이사의 주민등록 등본도 일부러 가지고 있죠. 은행이라든지 딴 데 서류 낼 때 항상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달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 3개월 서류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주민번호 모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단 추가사항 쪽에 기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사항에 보시면 대표자 주민번호는 69로 시작하는 번호. 그러면 입력할게요. 그래서 69 0524 1256 785라고 드렸으니까 입력합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현재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이것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현재 누가 봐도 여러분 내국인이에요. 뭐 가지고? 자,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주민번호 부분에 내국인 같은 경우 여기 가운데 시작하는 번호가 1, 2, 3, 4예요. 그래서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 3번과 4번은 2000년 이후 출생한 아이들이죠. 네, 그 친구들은 3번과 4번 쓰죠.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5, 6, 7, 8을 써요. 네, 5, 6, 7, 8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내국인이기 때문에 부로 가면 됩니다. 자, 사업장 주소는요. 이 자리에서 코드 도움 F2번 또는 말풍선을 누르면 됩니다. 전 F2번 눌러볼게요. 그럼 팝업창이 뜰 거고요. 그럼 이 팝업창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 15길 13이라는 걸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에 입력할 땐 이걸 전부 다 넣는 게 아니고요. 마조로 15길 13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조로 15길 13. 근데 이게 띄어쓰기가 안 맞거나 하면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엔터 치시면 나오죠. 자, 시험을 보러 가셨어요. 그런데 무슨 부분? 주소를 지금 바꿔달라. 거래처 등록이든 회사 등록이든. 그런데 그 자리에 뭐가 붙어 있다? 우편 번호는 생략 또는 무시 이렇게 네요, 여러분. 그럼 저희처럼 코드 도움 F2번 눌러서 또는 여기 말풍선을 눌러서 검색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엇해라? 직접 입력하라는 표현입니다. 직접 입력하라는 표현. 그게 왜 그러시냐면 시험 보러 가면요. 인터넷을 막아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타이핑 치는 거로 채점하겠다요. 오타만 안 내시면 됩니다. 오타만 안 내시면. 그러면 저희는 여기 마저로 15길 13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 부분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 주소에 입력이 끝나자마자 하단에 본점 주소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왜 요 마주로 15길 13의 뒤에 다른 부호가 붙는 게 있다 그러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다른 건 없으니까 그대로 엔터. 자, 그리고 신주소죠, 여러분. 네, 집원 주소가 구주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주소 여로 갑니다. 자, 본점 주소 동일하다라면 그대로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태는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고요? 제조업으로 되어 있고요. 종목은 현재 뭐로 되어 있다? 컴퓨터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 업종 코드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회사가 실제 어떤 걸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업대 종목이 하나예요, 여러분. 제조와 컴퓨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업종이 하나인데 저는 제조업도 하고요. 도매업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컴퓨터를. 그래서 컴퓨터를 만들어 파는 것도 있고요. 외부에서 사다가 그대로 파는 것도 있대요. 그러면 우리 국가에 이 업종이라고 하는 코드 관리를 하거든요. 그 코드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실제 제조였을 때는 계정 과목 처리를 뭐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제품 매출이라는 거로 신고를 하고 업종 코드는 제조의 컴퓨터 코드를 쓰겠죠. 그리고 제가 도매로 파는 건 뭐라고 회계 처리 여러분? 상품 매출이라고 회계 처리를 할 거고요. 그쵸?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무슨 뭐 도매 업종 코드를 쓸 거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도 다르지만 우리 세무세 신고하는 코드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2010년도 3월 14일에 내려갔다. 그러면 무슨 업 하는지 확인을 해요. 그럼 제조업의 컴퓨터를 다룹니다라고 하면 그들이 뭘 줄 것이다? 업종 코드를 부여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종 코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무서에 분류되어 있는 표준 분류 코드입니다. 업종 코드는. 그래서 하단에 뭘 드렸냐면 주 업종의 코드는 300, 100이다라고 드렸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고민거리가 없어요. 제품 매출 하나니까. 근데 제가 도매업도 써 있었다라면 지금 제품 매출과 상품 매출 중에 누가 주냐라는 거예요. 주. 그러면 이 주라는 의미는 매출 금액이 큰
산 것을 무엇으로 본다? 주로 봅니다. 그러면 제품 매출은 현재 얼마가 있고 500이 있고 상품 매출 현재 100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 매출 금액 누가 더 커요? 제품 매출. 그러면 저희는 이 자리에 코드를 뭐로 넣어준다? 제품 매출인 제조 컴퓨터에 대한 업종 코드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주업종 코드라고 하는 건 시험에서 주면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업무에서는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 경우는 뭐냐면 제가 2020년도에 세금 신고가 끝나서 보니 우리가 제조로 신고한 게 위에 써드린 500이고요. 그리고 도매로 신고한 게 100이었대요. 자, 그래서 이때는 주업종 코드가 누구였다? 주업종은 제조로 신고를 했었겠죠? 근데 2021년도 또 세금 신고를 했어요. 근데 오히려 저희는 지금 제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제조는 400밖에 안 되고 오히려 올해 도매, 유통이 더 많아서 사다가 파는 게 더 많아서 우린 700이 됐대요. 그럼 여러분 주업종 코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주업종이 도매이죠. 그러면 2020년도에 세금 신고했을 때는 주업종을 계속 뭐로 신고한 거예요? 여기를 제조로 신고했다고요. 그런데 2021년도 법인세 신고가 끝나고 나니 주업종 코드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들어와서 무엇 하셔야 된다? 변경하시라고요. 그것도 업무예요. 시험은 그렇게 안 내요. 그냥 주업종 코드 입력해. 그러면 여러분 오타만 내지 마시고 300, 100 치면 맞았어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근데 업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경이 된다는 것도 바뀔 수도 있다는 것도 무엇 하셔야 된다.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시험은 진짜 그냥 맹목적인 입력이에요. 그냥 입력만 잘하면 무엇이다? 끝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거기까지 이제 얘기를 끝냈으니까 우리는 300, 100을 넣을게요. 근데 여러분 직접 치셔도 되고요. 그리고 코드돔 F2번 누르시면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들어와요. 그럼 전체 자리에서 제가 제조라고 넣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제조 넣어보세요. 그럼 제조자 들어간 거 모두 다 검색을 해주죠. 자, 또는 제조를 지우고 저는 컴퓨터라고 넣어볼게요. 그리고 그러면 제조에 컴퓨터 글씨 붙어있는 거 들어오죠, 여러분. 그럼 지금 보시면 컴퓨터 제조업은 코드 번호가 무엇이다? 300, 100이죠. 그런데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소프트웨어 도매하는 건 여러분 515050 업종 코드 다르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 코드는 국세청이 만들어 놓은 표준 소득률 코드이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처음 낼 때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무자들은 사업자 등록증 뒷면에 이 코드 번호 6자리를 써놔요. 본인들이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뒤에 써놓고요. 업종이 늘어날수록 업종 코드도 다양해지겠죠. 이건 법인세 신고할 때 분류 신고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당장 무슨 신고할 때 영향을 받을 거냐면 여러분 300, 100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이대로 그냥 두시면 되겠고 이게 어느 부분에 영향을 주냐면요. 우린 이 상태로 여러분 일단 종료할게요. 강제로 여기 1000번 입력했던 다음 라인을 클릭. 됐어요, 여러분? 그럼 자동 저장 되거든요. 그럼 1000번은 있는 거죠. 네, 그럼 1000번이 있는 상태이고요. 자, 상단에 지금 제가 프로그램 화면 보여드릴 때 위치 가시라고 이렇게 물결목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이거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 상단에 종료라는 버튼을 누르시거나 또는 여기 나가기 버튼 또는 종료자에 가보시면 대부분 종료가 ES키예요. 그럼 키보드 판넬에 ES키가 있죠. 그거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저희는 여기 종료 버튼 눌러서 갈게요. 자, 누르시면 닫혔죠. 자, 그리고 여기 회사 코드 자리에 가서 우리 1000번 사업장은 다 같이 있는 거잖아요. 저랑 똑같이 1000번을 입력합니다. 자, 그럼 1000번 입력하시고 우리 입력이 끝나자마자 화면이 이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럼 전환이 돼서 화면이 열릴 때까지 일단 기다려 주세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을까요? 안 되신 분 있을까요? 다 들어오셨죠? 네, 답변이 없으면 다 된 거로 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저랑 어디를 좀 가시냐면, 자, 지금 기초정보관리의 회사 등록을 저희는 회사가 없다는 가정하에 밖에서 버튼 눌러서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회사 등록 버튼 눌러주세요. 자,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자, 회사 등록 1000번이 중간에 끼어 들어갔을 거고요. 자, 그래서 1000번 배움전자 있을 거고요. 우리 업종 코드는 몇 번이다? 300, 100이고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저는 요거를 최소화를 시키셔도 되고요. 또는 창을 닫으셔도 됩니다. 네, 닫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회계관리 옆에 누가 있다? 부가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즘에는 회계관리 안에 부가세를 넣어놓기도 하고요. 이렇게 별도로 밖으로 빼기도 합니다. 그럼 부가가치 쪽에 가시면 신고서와 부속 명세 부분에 가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라고 하는 거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시고 여러분 너무 마음을 서두르지 마시고 프로그램이 열릴 때까지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라고 하는 창이 열릴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요. 이 자리에서 뭐라고 치냐면 숫자 1을 칩니다. 1 치고 엔터. 그러면 1일이 자동으로 붙죠. 그리고 다시 엔터. 그리고 3 치고 엔터. 그럼 31일 자동으로 붙죠. 그리고 엔터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활성화가 된 거예요. 됐나요? 자, 마우스 조작하는 건 여러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 그러니까 마우스로 클릭하신 건 좋은데 본인이 클릭을 잘못하시고 계속 뭔가 안 보인대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엑셀 쪽의 기능들을 가져온 게 많아요. 그래서 키보드에서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저장되면서 넘어가는 기능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시는 게 키보드를 구동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마우스로 조작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숫자를 치거나 하는 부분들은 손으로 입력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는 F4 과표 명세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F4 과표 찾으셨죠? 자, 이 버튼 눌러줍니다. 그럼 여러분, 업태는 제조업이고요. 종목은 컴퓨터라고 들어왔죠? 코드는 300100이라고 들어왔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회사 등록에 입력했던 주 업종 코드는 우리 제일 먼저 만나는 자리가 어디다? 부가세 신고서. 그러면 업종 코드 잘못되면 신고가 되겠어요, 여러분? 무슨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업종 코드의 의미를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업종이 바뀌면 무엇 하셔라? 변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변경 시기는 언제이다? 법인세 신고가 끝나고 재검토. 자, 개인사업자는 언제이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재검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변경됐다라면 바꿔주셔라. 변경의 의미가 없다?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선임들이 야, 주업종 코드 변화 없는지 확인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 못 알아듣죠. 뭔 소리야? 회사 등록 가셔서 업종 코드 검토하시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나마 친절한 선임은 알려줘요. 친절하지 않으면 아 이거 업종 코드가 왜 자꾸 이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꿔주란 얘기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요즘에 회계 쪽은 저도 회계 출신이지만 친절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러려니 하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 받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선임들이 진상도 많고요. 제가 볼 땐 진상도 많고 불친절한 선임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르쳐주면 자꾸 도망간대요. 그래서 별로 알려주고 싶지 않대요. 그분들의 변은 그렇습니다. 자, F4번 키가 생성이 안 되신다는 얘기는 안 들어오셨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세요. 자, 김현주님 지금요. 저처럼 조회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넣고 엔터 치셔서 커서가 지금 아래로 내려왔어요. 지금 저 파란색 움직이죠. 이거 안 내려오셨을 거예요. 커서가 여기에 멈춰 있겠죠. 자, 무슨 얘기시냐면 전 저장 안 할 거고요. 커서가 이 상태에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장 안 하고. 자, 요거를 눌러서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 상태면 당연히 안 되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안 되신 게 뭐냐면 여기다가 1월을 넣으시고 3월을 넣으시고 이 상태 멈춰 계세요. 그게 아니라 엔터 치고 내려오시라고요. 엔터 치고 내려오시면 얘가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활성화가 되죠. 그거 하셨을까요? 김현주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거 안 하신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대부분들 안 되신다고 해서 오프라인 수업할 때 가보시면 대부분들 제가 엔터를 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엔터를 안 치세요. 엔터 치는 거 습관을 시키셔야 되세요. 업무에서도 많이 실수하세요. 그래서 자꾸 엔터 쳐서 내려오는 습관을 좀 하시는 게 좋으세요. 저희 프로그램도 그렇게 세팅값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누르시면 얘가 보여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에서는 실수하지 마셔라. 시험은 주는 대로 치고 끝내시면 된다. 오타만 안 내면 3점은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끝났고요. 여러분 이 창은 최소화 시킬게요. 그럼 여기 오른쪽 상단에 가면 우리 아까 나가기 버튼 옆에 보면 네모도 있고 옆에 무슨 뭐 최소화 버튼 있죠, 여러분? 요거 눌러주시면 최소화가 됩니다.
자, 스마트 A 같은 경우는 책갈피 형태, 이렇게 위쪽으로 메뉴가 생기는 게 책갈피라고 부르거든요. 저희는 책갈피 형태로 나오는데요. 세무사랑은 아래쪽에 메뉴가 붙습니다. 그래서 열어놓은 메뉴는 아래쪽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그래서 저희는 최소화 시켜놨고요. 다시 이 상태에서 그냥 회사 등록할게요, 여러분. 회계관리 쪽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을 들어갑니다. 어차피 저희는 들어왔으니까요. 거기서 등록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1000번 주식회사 배움전자 상태에 추가 입력할게요, 여러분. 자, 사업장의 전화번호는요. 업무상에선 필요합니다. 근데 자격증에서 안 드렸거든요. 저희는 교육이니까 그냥 넣어볼게요. 자, 서울에서 사업하니까 02에 그냥 123에 1234라고 넣겠습니다. 자, 팩스 번호 02에 123에 그리고 1235라고 넣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신 대로 넣으세요, 여러분.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 회사는 현재 내국 법인인지 외국 법인인지 외국 투자법인인지, 자, 이 부분은 법인세 신고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고치라고 주면 정확하게 고쳐주시고요.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프로그램 세팅값 그대로 주고 손대지 않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현재 내국 법인입니다. 자, 그리고 주권상장 법인인지 그렇지 아니한지 중소기업인지 우리 주권상장 법인이 아닌데 중소기업 범위가 넘어갔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일반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번부터 17번 중에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13번, 바로 옆에 있는 14번 모두 다 법인세 신고시 기록돼서 따라가는 정보.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상장했다는 얘기 없으니까 5번 중소기업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중소기업 여부. 이 자리가 중소기업인데 여러분 이 자리가 부이면 이상하겠죠. 그런데 저만 바꿀게요. 자, 중소기업 지금 현재 무슨 뭐 내국법인의 법인의 종류라는 부분에 저희는 중소를 선택했지만 전 이 자리를 일반 법인을 선택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범위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에 가면 중소기업을 어디까지 볼 건지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제조업은 100억 이상을 팔면 이제 중소기업을 벗어납니다. 졸업한 법인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 규모가 100억, 뭐 1000억 이렇게 규모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규모가 넘어가면 일반 법인이라고 해요. 상장 여부 관계없이. 그러면 이 자리는 중소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지금 저는 중소기업으로 드렸으니까 5번 선택한 거고요. 그리고 5번을 선택했으니까 이 자리는 당연히 여루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 자, 그리고 회사를 설립한 날짜와 개업한 날짜. 근데 제가 설립과 개업은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내고 개업이 뒤에 이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저희는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설립도 2016년도 3월 14일에 했고요. 개업도 3월 14일에 했습니다. 네, 뭐 가능한 얘기겠죠. 2016년도 3월 14일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개업에 2016년도 3월 14일을 넣어줍니다. 됐을까요? 자, 회사를 완벽하게 문 닫았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저희 사업자 등록증 갖고 있잖아요. 자, 회사 완벽하게 문 닫았다는 건 청산하겠다, 폐업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업자 등록증 원본은 세무서에 반납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넣는다? 폐업했다고 넣는 거예요. 됐을까요? 아, 근데 저희는 업태 종목에 가서 봤더니 제조도 하고 도매도 하고 임대도 하고 있다. 그런데 도매를 더 이상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업태 중에 하나가 빠져나간 거죠. 그거는 폐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런 경우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사업자 등록증 반납하는 게 폐업. 시험은 폐업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죠. 이론에서는 물어볼 수 있어요. 폐업한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언제까지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폐업이면 저 여기다 입력하고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 마지막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문제는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산 실무 쪽으로는. 자, 그럼 저희는 폐업 안 했으니까 내려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사업장 동코드라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 사업장 동코드 그리고 본점의 동코드라고 해서 들어온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 여기 사업장 주소에 봤더니 마조로 15길에 마장동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세금 신고를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럼 그 세금 신고를 할 때 어떻게 신고한다? 자, 우리 무슨 부분은 부가가치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 소득세. 그쵸? 그 부분은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 소득과 관련하여 또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과 관련하여 지방소득세라는 10%가 있었죠. 그러면 회사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지방소득세는
종업원들 급여 주시고 만나는 거. 우리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를 한다라는 표현이 있다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죠. 그러면 내 관할지인 성동구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붙어야 된다? 동코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방세는 신고제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 다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력하는 부분. 시험은 주면 입력하고요. 안 주면 패스합니다. 채점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19번 자리 가셔서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요. 우리 마장동이었죠, 여러분? 그럼 이 자리에서 마장이라고 넣어볼게요. 자, 마장 두 자 넣으시고 엔터 치시면 마장자가 들어간 게 검색이 됩니다. 참 많이 검색이 되네요,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 마장에 대한 부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맨 하단에 갔더니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이라고 있네요. 그럼 이 자리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요. 체크박스 선택, 그리고 무엇 하셔라? 확인.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사업장 동코드를 입력하면 하단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성동 세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성동구청에 가야 된다라고 해서 성동구가 들어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오고요. 저희는 본점도 동일하게 가겠다. 그럼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요. 이번엔 마장동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 마장동. 잠깐 마장까지만 넣었어요. 자, 마장동을 넣었더니 우리 마장동 하나만 검색이 되죠. 네, 그래서 아까 주소 3에 있는 마장동이 있었고 주소 4에 있는 마장리들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검색이 됐던 거죠. 그러면 우리 데이터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 자리에 부여가 되면서 22번과 24번에 본점 관할 세무서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방세 법인 구분에 대한 것도 구분이 필요하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넣겠다라고 하면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이제 입력하는 부분. 그럼 이건 무슨 얘기시냐면 자, 지방소득세 신고를 전자신고 다 해야 되는 게 지금 바뀌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회사 이름을 놓고 봤더니 배움전자가 한 회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전자 회사를 여러 곳에서 쓰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분을 좀 하고 싶대요. 누군요? 지방자치단체는. 그래서 배움전자를 놓고 주자가 앞에 붙었는지 아니면 뒤에 붙었는지를 구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희는 주식회사 배움전자죠. 그러면 뭐 선택해야 될까요? 주식회사 땡땡 선택해야 되죠. 22번. 근데 배움전자 주식회사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땡땡 주식회사인 21번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업무에서 필요한 부분, 시험은 냈을 때만 건듭니다. 저희 시험 보러 갔는데 이 자리가 공란이던데요? 안 건드시면 돼요. 네, 시험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해주시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업무할 때는 공란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이 자리에 공란은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주식회사 땡땡 선택하시고 우리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여기를 다 채워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신고할 때 모두 다 영향을 받는 거구나.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사항도 설명하고 싶게요, 여러분. 자, 추가사항 쪽에 가시면 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사업장별로 할 건지 아니면 총괄 납부 제도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자 단위과세자인지를 무엇해라? 선택해라. 그럼 우리 부가세 배울 때 여러분 사업자 등록은 원래 원칙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사업장별로. 근데 나는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할 수도 있다. 아니면 납부만 총괄해서 가겠다.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 자, 일단 이 회사는 사업자 단위과세자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가 뭐로 되어 있어요? 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업장별 신고하거나 총괄 납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사업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아직 안 배웠는데요. 저희 시험 보고 나서 소득세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매월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요.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는 분들은 반기 신고자라고 해요. 그래서 매월 신고자들은 이 자리를 부로 두는 거고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는 분들은 이 자리를 여로 둡니다. 시험은 현재 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다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담당자가 누구이고요. 신고의 부서는 누구인지를 다 기록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걸 추가사항에 넣어주셔야 돼요. 자, 우리는 신고 담당자 입력할게요. 저는 제 이름 넣을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신고 담당자, 저는 제 이름 황양숙을 넣고요. 신고 담당 부서는 어디에서? 우리 재경부라는 부서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재경부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신고 담당자 전화번호를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고 담당자 전화번호 넣으라고 했더니 대표 번호를 넣고 있어요. 여러분, 통화가 가능한 번호를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회사가 신고한 정보에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통화가 가능한 걸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전화번호 정확하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무슨 부분들, 우리가 휴대폰 번호 넣는 분들도 있어요. 네, 가능한 사람들. 저희는 02에 123에 그냥 1, 2, 3, 4 넣을게요. 그래서 통화가 가능한 건 이 번호였다라고 하면 그 번호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요즘엔 세무서에서 전화할 때요. 어떤 경우들이 많다. 우리가 이제 이 신고 담당자 전화번호 넣은 쪽으로 전화하기도 하지만 이 휴대폰으로 대부분 먼저 전화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대표자 핸드폰 번호가 그래서 있어요. 근데 대표자한테 전화하면 대부분 답변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는 이 프로그램을 왜 대표자 핸드폰 번호라고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회사에 회계 담당자가 있으시면 부가세 답변을 그들이 해요. 우리는 차장이 한다 그러면 차장이 답변을 하죠. 그래서 통화가 가능한 사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010 그리고 1111에 1111 넣고 끝낼게요. 그래서 이것도 수록을 해야 됩니다. 이거 공란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자, 그리고 신고 담당자 이메일도 기록을 해서요. 신고서류에 찍혀 들어가고 우리 뭔가 문의사항 있으면 메일도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락이 가능한 메일. 그러니까 회사 메일 등록해야 되겠죠. 개인 메일이 아니라. 그래서 회사 메일 우리는 그냥 엔터하고 갈게요. 그리고 우린 전자신고하죠, 여러분. 그럼 전자신고할 때 전자신고하는 부분에 로그인 아이디가 필요하겠죠. 국세청 홈택스의 로그인 아이디 그걸 이 자리에 입력해놓고 세팅값을 쓰겠다 이 얘기입니다. 오픈하는 거 문제 없다란 분들은 넣어놓으시면 되고요. 오픈하는 거 불편하다라고 하면 안 넣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 중에 여기는 기재 안 해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주류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 주류업 기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업을 하고 있다라면 너가 막걸리를 유통하는지 소주를 유통하는지 그런 거 다 되어 있거든요. 그거 다 허가 받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음식점에서 여러분 주류는 자기 마음대로 팔 수 없어요. 주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중에 주류와 관련된 업이 동반되면 여기에 주류와 관련된 코드가 들어옵니다. 그거를 이 자리에서 코드 도움 F2번 눌러서 무엇해야 된다? 입력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이것도 사업자 등록 기재사항 보시고 하실 것. 자, 그리고 국세 환급금의 계좌가 필요하다. 여러분 세금이라는 건 내가 내기도 하지만 냈던 세금을 돌려받기도 해요. 여러분 연말정산 환급이라는 것처럼. 그러면 계좌번호가 필요하죠. 연말정산도 여러분 여러분한테 돌려드리지만 그거 국세청에서 여러분한테 직접 주는 돈 아니잖아요. 회사가 받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네, 종업원의 개인 계좌 국세청이 받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계좌를 신고할 때 기재해서 주면 거기에 돈이 들어오고 회사가 다시 종업원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환급 계좌가 필요하죠. 그럼 여기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코드덤 F1번 누르면 실제 현존하고 있는 은행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현재 국민은행 보이네요. 그럼 국민은행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점은 무슨 지점이에요? 지점은 저희 무슨 부분 성동 지점으로 넣을게요, 여러분. 그래서 성동이라고 넣어주세요. 그래서 성동 지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계좌번호 넣으래요. 그냥 1, 2, 3, 4 치고 끝낼게요, 여러분. 우리 계좌번호는 일정한 번호에 하이픈 껴있고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거 그대로 수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아까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 저희는 사업장별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었다라면 사업자 단위과세자였다라면 단위과세자 부분에 여로 체크가 되면서 일정한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승인번호가 있으면 이 자리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본사가 있고 지사 세 군데가 있다? 그럼 세 군데는 따라다닌 사업장이에요. 그럼 그들에 대한 종사업장 번호가 또 필요합니다. 그럼 따라다니는 종사업장 번호는 이 자리에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회사에 영문 회사명과 영문 주소와 대표자 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현재까지 시험에선 한 번도 낸 적이 없고요. 업무에서는 필요해서 이렇게만 써드릴게요. 이 부분은 우리 무슨 부분? 소득세 신고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득세, 원천, 징수 부분에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징수시 사용이라고 써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원천징수 사용되는 소득세는 어떤 경우이냐면 우리가 소득자를 놓고 얘기할 때요. 원천징수할 때 상대편이 거주자입니까? 비거주자입니까? 이런 걸 묻습니다. 네, 그 부분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누구?
비거주자에 대해서 내가 비거주자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비거주자. 자, 비거주자에 대해서 소득을 지급하고 세금을 떼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세금 신고 부분에 대한 걸 언젠가는 내역서를 내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지급명세서라고 배울 건데 그거 제출할 때 비거주자이시면 회사의 영문회사명, 영문주소, 뭐 대표자 이름은 큰 의미는 없지만 대표자 이름까지 모두 다 영문으로 기록된 정보가 찍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안 찍히면 오류가 뜹니다. 그때 정보가 여기다 입력한 게 들어가요. 시험은 출제 안 해요. 업무에서만 필요한 부분이어서 메모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매우 단촐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깊이 내질 않아요. 회사 등록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자격증 따신 분들 물어보면 그냥 타이핑만 치면 3점, 4점 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신고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시고 자, 그리고 본점인지 지점인지 여부 선택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저희가 지금 현재 본점이었다. 그리고 저희는 지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코드돔 F2번 또는 말풍선을 누르면 지점 코드를 무엇하는 연결해서 쓰셔야 돼요. 그렇게 가는 부분.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말풍선도 눌렀고요. 코드돔 F2번도 눌렀는데 팝업창이 안 뜨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등록된 정보에 누가 없었다. 지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등록된 정보가 있고 이들이 현재 무엇이었다라면 본점이 아니라 지점이었다라면 그럼 여기 본점 여부가 지금 여가 아니라 뭐로 되어 있을 것이다. 부로 되어 있겠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부로 되어 있고 됐을까요? 그럼 여기가 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그럼 저는 바로 해제할 거니까 코드돔 F2번 누르면 열리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본점과 지점을 등록해서 쓰실 땐 이 자리가 누구였으면 지점이었었으면 본점 코드 연결해서 뒤에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 그래서 여기가 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본점이 따로 있다라고 하시면 본점의 전화번호 관리도 따로 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 자리가 부이고 본점 코드 넣어놨고 그리고 여기에 본점 전화번호 넣으셔라.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분 중에요. 해외에서 수입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내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무엇할 수 있다? 관세청에 내시는 건데 그리고 관세청이 받아서 세무세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납부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 납부유예 제도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적용을 받는 사업자다. 그럼 이 자리를 여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부유예를 받았는지. 이 납부유예는 1년마다 갱신합니다. 네, 1년마다.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세금을 늦게 내는 방법의 선택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이 자리에서 여로 바꾸고 기간을 넣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스마트에이는 회사 등록에서 이거 안 해요. 스마트에이는 메인 매출 점포에서 별도로 하는 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만 조금씩 다른 거예요. 쓰는 방법들은 다 세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같습니다. 됐을까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넣어주셨어요. 그럼 저희 아까 최소화시켰던 버튼 좀 잠깐 열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좀 다시 열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상단에 조회 버튼 좀 누르세요. 그럼 조회 버튼 잠깐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과표 버튼 누르기 전에 저랑 똑같이 따라서 합니다. 자,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란 자리 여기 1번 란이 있어요. 이 1번 란에 1,000만 원 넣을게요. 그럼 1,000만 원 어떻게 넣냐면 우리 상용화 프로그램은 우리가 여러분 숫자를 볼 때요. 세 자리씩 콤마로 찍어서 읽잖아요. 그쵸?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1,000만 원은 10, 000, 000이겠죠? 그러면 우리 그거 입력을 할 때 어떻게 입력하자. 1,000만 원을 입력을 하실 때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이 동그라미 3개를 동시에 한꺼번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게 플러스 키예요. 키보드 판넬에서 플러스 키. 그럼 여러분 제가 입력할 때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여기 10이라고 입력하고 플러스 치면 되겠죠. 그러면 1,000만 원이 곧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그라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지 않고요. 한꺼번에 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랑 넣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 1번 자리에 10 누르시고 그리고 우리 키보드 판넬에 가면 플러스 키가 있는 자리가 있죠, 여러분? 그죠? 우리 숫자만 모여있는 판넬 쪽. 그러면 거기서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3개 동시에 붙는 거 보이시죠? 상용화 프로그램들은 이게 다 돼요, 여러분. 그래서 플러스 키를 누르면 우리 동그라미 3개가 한꺼번에 붙어진다. 자, 그러면 1,000만 원에 세율 10%가 붙어서 세액은 100만 원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 두시고요. 저랑 따라와서 어디에 매입색 파란색 쪽에 세금 계산서 소치에 일반 매입에 얼마를 2,000만 원을 넣습니다. 그럼 20
플러스 플러스 엔터.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세액 쪽에 가셔서 2 누르시고요. 플러스 플러스 엔터. 그럼 200만 원이 됩니다. 자, 매입 쪽은 자동으로 세액이 뜨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세팅값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린 지금 맨 하단 쪽에 보시면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자리가 양수이다, 음수이다? 음수입니다. 그쵸? 네, 음수라는 얘기는 국가한테 세금을 돌려받을 일이 생겼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식을 이해할 때 음수는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F4 과표명세라는 걸 눌러주세요. 됐어요, 여러분? 됐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제 거는 왜 또 속을 썩여주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여기 누르시면요. 여기에 계좌번호가 안 뜨나요, 여러분? 혹시? 한 번만 대답해 주실래요? 그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 들어온 건데. 안 뜨세요? 안 떠요? 또 속을 속여 주시네요. 제가 잠깐 저장해 볼게요. 똑같네요. 자동으로 떠야 되는데 또 속을 썩여 주네요. 설명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시냐면 여기 과표명세 제가 왜 눌렀냐면 제가 이 자리가 마이너스 100만 원이면 국가한테 세금을 무엇해야 된다? 돌려받아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환급.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환급이라는 부분이 적용이 되면 환급이 나오면 우리 아까 어디에서 회사 등록에서 추가 사항 쪽에 가서 환급 계좌 넣었던 거 기억하나요? 환급 계좌 입력했었죠. 자, 그러면 뜨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떠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는 뜨고 누군가는 안 뜨신다고 하는데 뭔가 저장해서 인식이 지금 안 되고 있나 봐요. 이게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원래 떠요, 여러분. 네, 떠야 되는데 지금 제 것도 안 뜨잖아요. 지금 다른 분도 안 뜨신 분 있고 뜨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입력해도 뜨거든요. 자, 어쨌든 뜬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환급계좌 넣었던 부분이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요, 여러분. 국세 환급계좌라고 해서 들어온 요 자리 있죠. 그래서 요 부분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게 부세청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걸 모르신 분들은 우리 이거 100만 원 돌려받아야 되네? 그럼 여기서 계좌번호 매일 치고 있다는 거예요. 타이핑을 치는 게 아니라 세팅 값을 해놓고 불러내서 쓰는 게 맞다고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환급계좌 부분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 시험은 AT만 내는 것 같습니다. 현재요. 그러니까 전사는 안 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이런 기초 정보들은 내줘야 되는 게 좀 맞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게 나오면 이거 여기다 쓰는 거라도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가르치시는 분들이. 근데 시험에 안 내거든요. 안 내니까 맨날 저희 반도 자격증 따신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이번 반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상 환급계좌를 넣어서 어디에 따라가는지 어떻게 쓰는지도 다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알아두실 건 우리가 회사 등록을 제가 조금 길게 설명드리는 건 시험 3점, 4점 맞는 건 쉬워요. 오타만 안 내고 저처럼 지금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비교돼 있고 해서 무엇 하시면 된다? 고치면 돼요. 손에서 지금 남동전자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띄어 있죠? 그러면 시험 출제자가 오히려 뭐 해놓은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적색 만들어 놓고요. 잘못된 거 고치라고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치란 거 3, 4군데 고치고 3점, 4점 맞는 거라고요. 근데 업무는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딘가가 바뀌면 어디에 반영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럼 사업장 이전을 했으면 세무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고하는 세무서가 잘못되면 안 되겠죠. 기존엔 전자신고를 넘겨주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천안세무서에 들어갔는데 성동세무서에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산으로 넘겨줄 수 있는 게 지금은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 그 업무가 안 됐었어요. 그러면 무신고로 봐요. 그럼 가산세가 무신고 가산세 20%를 내셔야 돼요.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도 되게 상당히 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잡히긴 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니네 우리 거 아닌데 왜 신고했어?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그러니까 잘못 들어갔던 거죠. 근데 이 정보를 입력하는 건 다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무서는 지금 주소가 바뀌면 세무서와 그리고 지방소득세 신고지가 바뀐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리고 이 업대 종목이라고 하는 건 부가세 신고 때부터 법인세 신고 때까지 다 관리가 되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 번호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환급이 있으면 계좌번호를 보여주고 회사 통장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환급 계좌가 자동으로 뜨게 하고 싶다라면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회사 등록은 실제 시험보다 업무적인 설명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